해양 문화와 수영에 대해서 발표하셨는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그 발표 한번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세월호 사고 나고 난 다음에 일본 그 해상 그 보안대학교 보안대학 지금 말하면 뭐 코스트가드인데 그 커리큘럼을 봤는데 그 학교에는 수영 과목이 한 학기 한 과목 3시간짜리 수영 과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일본도 그 해양 경찰은 이제 필수적으로 수영을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해양 경찰에서 이 바다 관련해서 수영 또 해양 문화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맹주환 국장님에게 좀 마이크를 좀 넘기도록 하고요. 박종면 부국장님께서도 좀 토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맹주환 국장님 지금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목소리가 너무 우렁찹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여튼 뭐 좋은 또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참고로 이제 이 주만에 저희 해경 제 존경하는 제 선배님이 고명석 선배님도 들어와 계세요. 맞아요. 예. 네, 계신데 지난번에 그냥 그 재미있는 바다 이야기 강의도 하셨고, 그리고 저희 그 입직에 행정고시 출신으로 들어오셔서 치안감까지 하시고 교육원장 끝으로 퇴직하셨는데, 아무튼 고명 선배님 계시는 가운데 제가 다시 우리 해양경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좀 약간 부끄럽지만 제가 일단 여러분들의 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해양경찰법이 통과가 돼서 지금 김홍희 청장님이 그 해양경찰법 하에 최초의 자체청장이십니다. 그전에는 이제 기본 경찰공무원법을 통해서 권동욱 청장과 김석균 청장이라는 자체청장이 2명이 나왔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실질적이진 않았고요. 해양경찰법이 재작년에 시행되면서 그 최초로 작년이죠. 2020년에 시행되면서 김홍희 청장이 3월 5일 날 2020년 3월 5일 날부터 임기를 시작해서 정식으로 2년 임기의 해양경찰청장으로 지금 1년 정도 복무를 하고 있고요. 문제는 해양경찰법이 단순히 저희 어떤 그런 조직이라든가 그런 역할을 정한 법은 아니고요. 작용법이라고 하면 해양경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경찰법은 경찰법 육경의 경찰법 같은 조직법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좀 욕심을 부리자면 앞으로 이제 해양경찰법이 좀 더 확대가 돼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조항이, 제가 교육 담당관도 했습니다만 해양교육 관련 그 지능을 힘써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그 해양경찰법의 그 명령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해양교육 문화 활성화에 관련된 대통령령을 지금 제작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부분에 관한 여러 가지의 논의와 공론화되는 과정에 이렇게 김현빈 강사님께서 좋은 강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바다 수영이라는 부분들을 강조하셨는데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 가운데 익사를 하는,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는 거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모든 동물은 기본적으로 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수영을 합니다. 원래는 인간도 어머니 뱃속 양수로부터 수영을 다 배우죠. 애가 태어나면 바로 물에 넣으면 애는 둥둥 뜹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수영을 잊어버렸을까요? 왜 우리는 억지로 수영을 배워야 할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해양 문화를 잃어버린 부분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모아나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라고 건의드린 적이 있는데 밴드에도 올렸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실제로는 삼국유사 삼국사기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각종 사료들이 전부 다 불탔습니다. 일본의 어떤 한국 문화 말살 정책에 따라서 많이 불탔는데, 그 이후에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잔존하는 것들에 대한 문화유산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반도국가화하기 위한 유리한 자료만 남겼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고려 때까지만 해도 병란도에 수많은 아라비아 상인들이 왔었고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공도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성리학에 따른 4대 정책으로 인해서 저희가 한반도로 축소된 것이지, 그전에는 근초고왕이 얼마나 활약을 했고 장보고가 활약을 했고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사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바다를 잃어버렸습니다. 저희 민족은.
그분에 대한 노력들을 찾아야 되는 것들을 지금 해야 되는 작업들이 아마 이런 바다 전문가들의 여러분들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바다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원래 몸에 뜹니다. 물이 비중이 사람 몸이 기본적으로 9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은 숨만 들이쉬면 뜹니다. 이게 바로 생존 수영이고 바다 수영입니다. 그 교육을 지금 저희가 어차피 그런 그 생존 관련 부분, 바다의 재난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생존 관련 부분을 통해서 지금 충분히 교육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소정의 성과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제가 구조안전국장이기 때문에 구조안전국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다가가서 각종 학교라든가 해양경찰학과, 전국에 120개의 경찰행정학과가 있고요. 7개의 해양경찰학과가 있습니다. 그 세력들과도 연계를 해서 저희가 해양에 대한 그런 DNA도 심고 해양에 대한 리더십과 해양의 가치를 좀 알려주는 부분과 한편 더욱더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네. 그 교수님께서 JCC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미국을 3번 갔다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갔다 오고 국방대학교 안보과정에서 펜타곤을 포함해서 워싱턴, 뉴욕, 하와이 안보전략연구소를 다녀왔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교육 담당관 할 때 US 코스트가드 아카데미, 뉴런던, 코네티켓주 뉴런던에 있는 US 코스트가드 아카데미와 그다음에 이제 텍사스에 있는 휴스턴주에 있는 갈베스톤 스테이션, 우리로 말하면 경찰서입니다. 갈베스톤 스테이션을 US 코스트가드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LA와 SF, 샌프란시스코를 갔을 때도 SF에서 LA로 일본 국도를 타고 바다를 돌면서 어떻게 이 나라는 뷰포인트 이런 경치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고 수상 레저를 관리하는지도 제가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미국은 대단한 나라고 미국에 대한 안전관리 그리고 US 코스트가드의 그 세계 최고의 CG입니다. 세계 10위의 해군력을 갖고 있고 그 바이든 대통령의 핵가방을 US 코스트가드 군인이 듭니다. 미국 최초의 연방군이고요. 1790년에 창립됐습니다. 200년 역사가 넘습니다. 그 US 코스트가드의 가장 기본적인 모토가 뭐냐면 샘퍼퍼레이터스입니다. 라틴어인데요. SMPER-PARATUS, 샘퍼퍼레이터스인데 뭐냐면 이게 always prepared, always ready입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국민의 어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어떤 그런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다라는 모토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항상 가슴 깊게 담고 있습니다. 저희 구조안족의 모토도 샘퍼퍼레이터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예. 제가 그 질문했던 거는 이제 그 일본은 보니까 이제 그 일본 말하자면 이제 해양 경찰의 간부가 되는 사람들은 한 학기 동안 수영 과목이 있는 거예요. 한 학기 동안 계속 교과목으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추가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궁금하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가 교육원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배웁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비판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US 코스트가드 아카데미는 기초체력 훈련만 시킵니다. 저희랑 다른 부분은 저희는 각종 기관, 항해, 보수 이런 것들 다 사육도 교육시키고 다 교육시키는데요. US 코스트가드 아카데미는 뉴런던 코네티켓주교를 가보면 수영장 2개, 운동장 큰 거 하나, 이그로라는 실습함 2,600톤짜리 이 정도를 갖고 기본 훈련을 시키고 기본적인 그런 직무나 이런 것들은 현장에 가서 OJT를 합니다. 온더잡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이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가 설명을 드릴 텐데 현재의 우리 교육제도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직원들은 임명구조 자격증을 취득하면 수여할 때 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파출소 직원들이 2,300명 정도, 3교대로 하면 약 750명 정도가 매일매일 근무를 쓰고 있는데요. 약 80% 정도가 임명구조 자격증이 있고요. 그리고 한 15% 정도가 수상구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뛰어들어서 스킨다이빙을 통한 구조, 스쿠버는 또 저희가 구조고점 파출소가 있거든요. 스쿠버 다이빙을 통한 구조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들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오늘 보니까 우리 우리 중고등학교 우리 해양 문화 교육 연구하는 연구회가 있는데 우리 신춘희 회장님이 또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신춘희 회장님, 우리 그 김윤민 그 대표님이 하신 앞부분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보충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신 회장님
괜찮으신가요? 신 회장님? 회장님 마이크를 좀 켜셔야 됩니다. 네네. 아, 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핸드폰으로 지금 하고 있기 예, 때문에 예. 해양 교육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해주신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또 시간을 내서 들어왔는데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그 말보다는 열린 삼면으로, 그러니까 바다로 열린 대한민국이라는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해양 관련 글을 쓸 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였다는 말을 많이 썼는데 앞으로는 예. 수정하고 또 널리 그 문구를 좀 확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수영에 관해서는 뭐 저희가 이제 세월호 관련 이후 사건 이후로 이제 지금 각 초등학교에서는 그 생존 수영이라 그래서 의무적으로 수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기초 수영은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은 이제 그것이 널리 확산되려면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학교 현장에서는 그러한 것을 바다 수영뿐만 아니라 해양 레저 스포츠를 확산시키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안전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모든 책임을 학교장한테 떠넘기기 때문에 뭐 외부로 나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기회가 있으면 이런 안전 부분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학교장에게 떠밀는 그러한 그 현실은 오히려 그 해양 교육이나 레저 스포츠를 확산하는 데 굉장히 저해 요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안전 요건을 지켰다면 그런 어떤 책임에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마련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들을 이제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 주시면 해양 교육이 널리 확산되는데, 그러니까 초중등 교육 학교에서 확산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회장님 저기 간단하게 지금 하고 계시는 연구에 그거 좀 말씀 네네.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연구에는 그 2009년 9월에 발족했고요. 사실은 해양수산부가 없어지는 것이 하나의 또 저희도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현실에서는 이 해양수산부가 있어야 되는데 왜 없어졌을까 해서 이제 저희가 그 연구 초중등 학교에서도 해양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자발적인 어떤 그 같은 그 교사들의 발상으로 인해서 발족이 됐고요. 처음 시작은 이제 전국에 있는 그 과학교육을 담당하는 이제 자학관들이 모여서 우리 해양교육을 그 초중등 학교에 확산시키자 해서 연구회가 발족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회원이 한 600여 명 있고요. 매년 2차례 뭐 워크숍을 통해서 이제 해양교육에 대한 안내뿐만 아니라 또 선생님들이 해양에 대한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신장을 위한 워크숍을 하고 있고요. 또 뭐 기타 KMI나 키오스트 해양 관련 기관에서 열리는 그 교육 행사에도 저희들이 적극 참여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에는 그 미국의 그 버클리 대학에서 만든 그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해양 과학 교재를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번역을 완료했고요. 이것을 통해서 또 해양 과학을 통해서 해양에 대한 교육을 널리 알리는 그러한 행사도 열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저희 국제대회가 있습니다. 아까 일본 말씀도 하셨는데요. 일본의 그 도쿄 대학의 사사키 교수라는 분이 그 이제 아시아 해양 교육자 협회를 만들어서 해양 교육을 확산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연구에도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이제 아메아라고 하는 일명 아메아라는 그런 단체인데요. 아시아 해양 교육자 협회가 한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이제 그 아시아 그 회원국에서 돌아가면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회가 뭐
특별히 외부의 도움 없이 저희 그 선생님들의 그 회비로 어렵게 운영되고 있지만 그 또 취지와 또 선생님들의 열정으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해양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이제 연구회를 이제 결성해 가지고 지금 우리 그 해양 사상을 지키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예, 고맙고 마지막으로 그 박종면 그 우리 부국장님한테 좀 마이크를 넘겨서 좀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현대양의 박종면 부국장이라고 합니다. 예, 김현빈 비거래사 출판사의 대표님 그 발표 잘 들었고요. 그 가장 그 인상 깊었던 것은 좀 전에 그 신춘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가 아니라 삼면이 바다로 향해 있다, 열려 있다. 그래서 사해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동원 그룹의 그 김대철 명예회장님이 그 주장하셨던 것처럼 그 세계 지도를 거꾸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해양국가다. 사해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지리적 위치가 잘 되어 있는 해양국가다라고 이렇게 그 발상의 전환을 이렇게 일깨워 주신 그 김재철 명예회장님처럼 그 우리 그 김현빈 대표님도 열린 사고로 열린 바다, 열린 그 사회를 그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저도 사실은 해양과 가까워진 것이 불과 10년이 채 안 됩니다. 제가 2013년부터 이렇게 해양수산 전문지라는 곳에서 이렇게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사실 제가 내륙 시골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바다와 이렇게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요. 우리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1, 2학년 그 체육 시간이 4시간 있었는데 그 중에 2시간을 일주일에 2시간을 저희가 유도를 했습니다. 유도를 배웠는데 학교에 유도장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유도 다른 기술은 잘 몰라도 업어치기 그다음에 이렇게 회전 낙법 이런 것들은 계속 꾸준하게 이게 훈련하고 연습을 했기 때문에 어느새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사시에 사고가 나더라도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머리는 이렇게 다치지 않을 그런 그 낙법을 익혔고 그다음에 또 불의 사고가 당하더라도 이렇게 누가 이렇게 대적하더라도 쉽게 당하지 않을 그런 자신도 있고 한데 만약에 그런 유도가 아니라 이렇게 유도장이 아니라 수영장이 학교에 있어서 강습을 배울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해양교육 아까 이제 송기정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바다와 멀리 한다고 해서 우리가 위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바다와 가까워진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위험하다, 물에 빠진다, 익사한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송기정 선생님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데 바다와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영이나 아니면 해양과 가까이 함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해양국가이고 또 우리 역사적으로 봐도 바다를 지배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해양국가라는 것에 인식을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요. 또한 뭐냐 하면은 우리가 반도라고 얘기하죠. 한반도를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우석의 진단 반으로 하기 우리나라는 섬나라다. 북쪽만 이렇게 북한과 단절되어 있을 뿐이지 우리가 바다에 접해있기 때문에 섬나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섬나라라는 생각뿐만 아니라 또 이게 바다가 친숙해서 사해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열린 사고를 갖고 있음으로 해서 그런 사고를 또 우리 아이들에게 일선 교사나 선생님들께서 또 아이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예. 바다 수영도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9시 23분인데 한 2분 정도 여러분 조금 이렇게
좀 커피 한 잔 이렇게 가져오시고 9시 25분부터 또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첫 강의 김현빈 대표님 너무 좋은 강의 잘 들었고요. 또 토론해 주신 우리 해양경찰의 믿음직스러운 우리 맹주환 국장님 그리고 이제 박종면 부국장님, 신춘희 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단 제1강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2분 동안 좀 쉬었다가 25분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